그게 바로 즐거운 산 동산. 이거는 이 낙자가 즐거울 날짜고요. 즐거울 낙산인데 락산이겠네요. 그거. 중국 이북산 같은 락산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새 공산당 같으면 예. 원래 그 옛날엔 점잖게 짓거리려면 알자를 별수 안 쓰는 거예요. 그래 또 두음 법칙, 우리나라 그 한글 발음 법칙에 낙하는 것보다 낙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낙산으로 자연적으로 된 거지. 무슨 바위가 이렇게 되고 무슨 처음에 그럼 낙산이라고 누가 했느냐, 왜 했느냐, 그것이 바로 동산, 즐거운 산, 낙산. 그것이 이제 동산, 즐거운 산 이건데, 이거를 문자로 쓰려니까 우리나라 말로 동산, 즐거운 산, 동쪽산 뭐 이렇게 이해를 좀 더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한문을 사대적인 사상을 갖고 한문으로 낙산이라고 쓰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지. 낙산이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청룡이라는 것은 원래 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를 갖다가 동네 강, 이제 물이 합쳐갖고 강을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얕은 곳을 용으로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이 바로 냇물이 그 얕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서쪽은 산이고 서쪽은 높은 데고, 그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여기 지형이 바로 인왕산은 높고 이쪽은 얕고, 그래서 여기가 좌청룡이 된 건데, 우리 원래 한문으로 이제 동물의 그 넷이 주작, 현무, 백호, 청룡,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오는 사신도인데, 이 사신도의 중앙엔 뭐가 있느냐면, 중앙엔 바로 임금,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밝은 곳이고 중도라고, 하여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들기 쉽고 주위를 환하게 할 수 있는, 주위를 같이 노란색이면 그 옆에 사람 또 노랗게 되거든. 그래서 그 임금이 자기 가마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임금에 사는 그 세상 마냥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받은 임금을 표시합니다. 바로 이것을 수터라고 보는 게 소도지요. 소도라는 건 우리가 삼한시대 이전에 북고로는 소도에는 경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게 바로 그 옛날에 임금이 나오기, 그러니까 삼한시대 이전엔 바로 이 수터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수터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 세상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근본이 어디냐 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남성다운 극치, 여성다운 극치가 그게 바로 자궁과 솥대거든. 그러니까 자궁과 남근, 그게 바로 솥대가 바로 남근이고, 그래서 소도 지역에 남근을 세우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그 세상 시작, 남녀 음양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방향성을 있고, 궤가 4개 있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또 태극 저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세계 어느 나라 국기든지 음양 질이 그 나라를 드러내려면은 국기가 바로 상징성이 있고, 그게 바로
뭐라 그러지? 그 우리나라 그저 모이자리 보고 뭐 보고 그런 건 뭐라 그러지? 풍수지리요? 풍수지리설에 의한 국기들이 대부분 다 영국이나 어디나 전부 다 국기라는 것은 풍수지리설에 의한 국기를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옛날엔 이것이 바로 또 물이 흘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도라지 노래 있잖아, 도라지. 예, 예. 그 도라지 노래가 바로 그 도라지는 죽어 이제 우리 조상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 조상이 태어난 곳이 바로 도라지야. 그러니까 조상이 죽어서 가는 곳이 저승이고 저승에서 다시 자식애들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손자가 오는 게 그게 바로 백도라지, 밝은 환한 도라지. 어디 병도 안 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멋있게 살 수 있는 새 세대를 그 주인공으로 주는 게 바로 그 제네레이션을 이어받는 우리의 후손을 바로 도라지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라지를 보면은 도라지, 백도라지. 그럼 돌아온 애기. 옛날 그 돌아온 애기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참말로 거짓말로 뭐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한마디 하면은 그게 더 강력하게 두 마디 한 게 진짜로 도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디는 그러니까 도라지. 백도라지는 뭐 하얀 도라지가 아니고 환한 밝은 도라지라는 뜻이에요. 백도라지라는 것은 그 죄 없이 인간 그 아기를 보면 아주 그 멋있잖아요. 그게 바로 백도라지, 밝은 도라지, 환한 도라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자의 음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동성경. 음부 같은 거. 여기 옛날에 쑥 들어가 있었어요. 쑥 패 있고. 그래 여기다 지금 내가 여긴 좌측용이 물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항상. 물이 있으려면 여기는 원래 폭포를 걸어서 여기서 솟아나는 거라서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솥대라는 거 있잖아. 솥대를 물로다가 싹 쏘아올리는 거로 한 100m 올라가면 세계에서 한국에 서울에 가면 낙산 그 스토야 그것이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역사 근본 이 세상 전개 과정을 여기서부터 설명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이건 이제 그 물 대신에 건폭포로 이게 폭포로가 상징되는 게 이렇게 그게 바로 옛날식으로 그게 건폭이라고 하는데 그 높은 폭포가 걸리는 곳은 원래 폭포가 걸리는 것이 동쪽에 동서남북 세절의 기절에 돌아가는 저기가 동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북쪽에서 끝난다 그런 적인데 그래서 이제 동쪽은 조금 얕은 곳이고 현무 주작 현무 할 때 주작은 높은 곳 남산 이 남쪽은 뭐 자리가 지리가 높은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나 뭐 물이나 발달된 곳 하나님하고 가까운 곳 그것이 남쪽인데 바로 남자는 하나님의 상징이 바로 남자예요. 그 남자를 다시 설문해자로 다시 해석을 해볼 때 이게 이렇게 십자같이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원래 우리는 이렇게 남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 자체가 이 사람인 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십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십자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남자가 바로 사람의 팔 벌리고 떡 서 있는 게 이게 바로 남자. 남자는 하나님은 해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 남쪽을 어떻게 찾느냐? 정오에 해가 뜨는 곳, 그 정남했을 때, 남정했을 때, 그곳이 바로 남쪽이고, 그 반대쪽이 북쪽인데, 북쪽은 현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쪽보다는 얕고
밑에 음한데 그러니까 습한 데 있어요. 그래갖고 북쪽에는 현무, 거북이하고 뱀이 사는 곳이. 그 거북이 뱀은 여자의 여근을 거북이로 상징했고 남근을 뱀으로 상징합니다. 그 성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성서에 나오는 그것은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것이 뱀이 뭘 유혹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성서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신이 저기가 나왔었다는 거지. 고구려 사신도도 그 고구려 시대에 그 만들어서 건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것을 수터라고 보는 거예요. 소도지요. 소도라는 건 그 우리가 삼한시대 이전에 그 북고로록 그 소도에는 그 경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게 바로 그 옛날에 임금이 나오기 그러니까 삼한시대 이전엔 바로 이 수터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수터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 세상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근본이 어디냐 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그 남성다운 극치, 여성다운 극치가 그게 바로 자궁과 솥대거든. 그러니까 자궁과 남근. 그게 바로 솥대가 바로 남근이고. 그래서 소도 지역에 남근을 세우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그 세상 시작 남녀 음양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방향성을 있고 그 궤가 4개 있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또 태극 저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세계 어느 나라 국기든지 그 음양 질이 그 나라를 드러내려면은 국기가 바로 상징성이 있고 그게 바로 뭐라 그러지 그 우리나라 모이자리 보고 뭐 그런 건 뭐라 그러지? 풍수지죠? 풍수지리설에 의한 국기들이 대부분 다 영국이나 어디나 전부 다 국기라는 것은 풍수지리설에 의한 국기를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옛날엔 이것이 바로 또 물이 흘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도라지 노래 있잖아, 도라지. 예. 그 도라지 노래가 바로 도라지는 이제 우리 조상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조상이 태어난 곳이 바로 도라지야. 그러니까 조상이 죽어서 가는 곳이 저승이고 저승에서 다시 자식애들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손자가 오는 게 그게 바로 백도라지, 밝은 환한 도라지. 어디 병도 안 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멋있게 살 수 있는 새 세대를 그 주인공으로 주는 게 바로 그 제네레이션을 이어받는 우리의 후손을 바로 도라지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라지를 보면은 도라지, 백도라지. 그럼 돌아온 애기. 옛날 돌아온 애기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참말로 거짓말로 뭐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한마디 하면은 그게 더 강력하게 두 마디 한 게 이게 진짜로 도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디 그러니까 도라지. 백도라지는 뭐 하얀 도라지가 아니고 환한 밝은 도라지라는 뜻이에요. 백도라지라는 것은 죄 없이 인간 아기를 보면 아주 멋있잖아요. 그게 바로 백도라지, 밝은 도라지, 환한 도라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자의 음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동성경. 음부 같은 거. 여기 옛날에 쑥 들어가 있었어요. 쑥 돼 있어. 그래 여기다 지금 내가 여긴 좌측용에 물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항상 물이 있으려면 여기는 원래 폭포를 걸어서 여기서 솟아나는 거라서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솥대라는 거 있잖아. 솥대를 물로다가 싹 쏘아올리는 거로 한 100m 올라가면 세계에서 한국에 서울에 가면 낙산 그 스토야 그것이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역사 근본 이 세상 전개 과정을 여기서부터 설명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이건 이제 그 물 대신에 건폭포로 이게 폭포가 상징되는 게 이렇게 다. 그게 바로 옛날식으로 그게 건폭이라고 하는데 그 높은 폭포가 걸리는 곳은 원래 폭포가 걸리는 것이 이게 동쪽에 동서남북 이 세절의 기절에 돌아가는 저기가 동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북쪽에서 끝난다 그런 적인데 그래서 이제 동쪽은 조금 얕은 곳이고 현무 추작 현무 할 때 추작은 높은 곳 남산 이 남쪽은 뭐 자리가 지리가 높은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나 뭐 물이나 발전된 곳 발달된 곳 하나님하고 가까운 곳 그것이 남쪽인데 바로 남자는 하나님의 상징이 바로 남자예요. 그 남자를 다시 설문해자로 다시 해석을 해볼 때 이게 이렇게 십자같이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원래 우리는 이렇게 남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 자체가 이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십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십자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남자가 바로 사람의 팔 벌리고 떡 서 있는 게 이게 바로 남자. 남자는 하나님은 해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 남쪽을 어떻게 찾느냐? 정오에 해가 뜨는 곳. 그 정남했을 때, 남정했을 때, 그곳이 바로 남쪽이고, 그 반대쪽이 북쪽인데, 북쪽은 현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쪽보다는 얕고, 밑에 음한데, 그러니까, 습한 데 있어요. 그래갖고, 북쪽에는 현무, 거북이하고 뱀이 사는 곳이에요. 그 거북이 뱀은 여자의 여근을 거북이로 상징했고, 남근을 뱀으로 상징합니다. 그 성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성서에 나오는 그것은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것이 뱀이 뭘 유혹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성서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신이 저기가 나왔었다는 거지. 고구려 사신도도 그 고구려 시대에 그 만들어서 건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태어난 곳이 바로 우리 산신당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산신당. 예. 그게 바로 북당골인데, 북당골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거기다가 부처를 집어넣은 게, 그게, 불교인. 불교의 그 대웅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웅전 자체도 우리 우리 이도식으로 읽으면 그게 한웅전이 되는 거예요. 한웅전. 그래서 불교는 절은 원래 한웅전이나 산신당이나 뭐 그게 먼저 있는데 거기다 부처를 집어넣고 절을 하고 그 뿌리는 같거든. 불교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6,000년 동안 지금 같이 살아. 우리 민족에서 하나님 빼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서 마음 정신적인 하나가 된 게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이 뭐다 설명하는 사람 없이 생일 지나고 돌 지나고 생일 지나고 뭐 하고 하면은 제절로 내가 하나님의 정도전이가 여기서 서울을 정했기 때문에 낙산이 나온 거예요. 여기 아니면 서울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산이 아니면. 그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어떻게 정해졌냐? 여기저기 저 안산으로 그게 하기륜인가? 저희 학산이 저 파주인가? 아니야.
이 연세대에 있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초 서울, 쪽으로 예. 신촌 쪽으로 서울을 하자고 한 게 하기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쪽을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환자가 여기 와서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산이. 그런데 이 산을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참 설계할 때 이런 그 역사성을 그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원래 성터역 좋은 곳이고 수터였으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무언가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린 사람, 이 설계한 사람이 이 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일본에 가면은 그 정원을 이렇게 많이 꾸미는데 그 정원 우리나라에선 정원을 현지에서 만들어요. 현지에다 정원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우리나라 사람 일본에 가보니까 고향의 산천이 그립거든. 그래서 일본의 정원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 소도를 그들 나름대로 그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원을 갖다가 그 자연을 이용해서 일본 나라의 정원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도 지역, 소도의 그 훌륭한 그 꾸밈이나 그 저기를 이어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건너가서 고향을 그리고 소도를 자기의 그 철학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일본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삼신산을 꾸며놓고 그러고 저기로 갔어요. 거기에 익산 사지가 큰 게 있지만 그 산이 원래 거기서 불교의 이득이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정리한다는 그걸 백제의 성왕 이후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산의 세를 받아서 백제를 삼국 통일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게 신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라는 어떻게 됐냐면 신라는 이 보은에 삼여성이 있어요. 보은. 그 보은이 그 당시에 충청남북도보다도 보은을 점령하면 충주로 올 수가 있어요. 그 충주는 원래 고지진국의 서울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광개토대왕도 왜 그 남한으로 내려와서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백제 저기를 점령했을 때 왜 충주까지만 음성까지 갔느냐? 음성이 바로 그 당시에 서울이었었어요. 그 서울을 점령하면 더 내려갈 필요 없잖아. 목직국이 바로 음성이에요. 목직국. 그걸 내가 한국일보에다 한 20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날 바로 이수근이가 나온 날이에요. 목직국이다. 목직국은 바로 음성이고 그 목직국까지 갔으니까 거기에 살던 백제 사람이나 아니면 그 백제적이 아니면 준왕의 그 후손 사만의 그때까지도 목직국에는 준왕의 후손은 아니지만 원래 진왕의 후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왕과 백제 왕족의 사람들을 평양으로 데리고 간 게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그때까지 삼국이 완전 통일해서 그때 그 준왕이 가서 다시 이곳을 한나라라고 그런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 나라가 있었던 게 바로 음성 충주를 중심한 지금은 고구려가 거기 그 고구려 고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고구려가 가기 이전에 벌써 거긴 서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임금하고 내가 삼국 통일할 테니까 당신들은 고구려를 좀 어떻게 해서 신라를 좀 도와주시오. 백제가 침략을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삼국 통일한 다음에 내가 중국하고 참 만저기를 하겠다. 그래서 삼국 통일적이 시작하기 위해서 당나라에다 협정을 하고 왔는데 그 당나라에 그럼 매달 며칠 날 뭐를 보내겠다 이런 회신이 왔었어요. 근데 회신을 읽을 사람이
경주가 그때 경주가 확실히 서울이었었는지 아니면 상주가 서울이었었는지 모르지만은 경주에서 그 당나라에서 온 국서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은 그때 학자들이 한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궁중 대신들에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붙였어요. 이제 김춘추가 이 당나라에서 국서가는데 이걸 읽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마를 삼고 그러니까 사위를 삼고 그 딸을 주겠다. 그런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떡고머리 총각, 떡고머리라는 건 아주 그 행세가 별로 떡고머리라는 건 머리도 아주 이상하게 하고 뭐 별로 깨끗한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지. 떡고머리 총각이 와서 그 당나라에서 뭐 국서가 왔다는데 그 소인이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웬 놈인데 그런 국서를 보자느냐. 그래서 도대체 내 놈이 웬 놈이냐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지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임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임나라는 것은 일본에서 지금 진해나 이 마산 이쪽에 그러니까 그때가 김수로 왕이 거기에 가야를 세우기 이전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선 떡고머리 총각 얘기 김춘추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읽을 사람이 없어 방을 붙였는데 형편없는 나무꾼 같은 사람이 와서 국서를 보자니까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또 온 김춘추가 얘기했던 임강수는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건 밝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임나 대가야 사람이 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야라는 건 밝은 나라, 환한 나라, 선진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야. 잠을 깨다 또는 이불을 개다. 구름 낀 날씨가 구름이 거치다 그게 다 갠다고 그러죠. 날이 갠다. 이불 갠다. 그 밝아지는 걸 갠다고 가야라. 개인 나라 그걸 갖다가 어른 말로는 개를 갖다가 가야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 당시에 점잖게 발음을 개여 그런 걸 가야 점잖게 얘기하는 견음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야 그 가야를 갖다가 한문을 쓸 땐 구야 개구자하고 들자자를 쓰는데 이두식으로 읽으면 개야 그럴 텐데 지금의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땐 그걸 구야로 배웠지 가야라고 읽은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 개야로 가르쳐야지 그걸 구야로 가르치면 안 돼. 지금도 가야가 구야로도 표현된 한문으로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두식으로 읽어서 그게 개야야. 가야가 아니라 개야. 이두시다. 그래서 개야. 개야는 선진국이다. 밝은 나라, 밝은 나라. 그럼 미국이나 마찬가지네 결국. 그렇지. 지금의 미국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마찬가지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각을 하면 세계 선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르네상스가 오면 한국에서 르네상스를 해야 그게 세계적인 르네상스가 되지. 또 지금의 이 세계 정세를 보면 한국을 뭔가 놓고 5대 강국이 그냥 한국을 뒤다보고 있는 형식이 되니까 그게 여기에 중심이라는 거야. 오방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방 동서남북하고 자기가 있는 걸 중방 하나님 있는 데를 오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북의 원자로 저기 하는 것도 흑교 그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우리나라 전설 저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동서남북 오방에서 뒤다봐야 중심이 서니까. 소도랑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곳을 중심으로 그 지방 문화 발전 학문을 전달한 것이 바로
불땅골이 박땅골, 북땅골, 부군당 뭐 여러 저기 있지만 거기에서 신을 받는. 우당은 부군당에 가지 않으면 신을 못 받아.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이 그 왕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게 시작이 돼요. 민의에 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그러기에 의해서 왕이 갈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전통. 예를 들면 첨성대 같은 것도 그 원래 저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 그냥 무슨 집같이 무슨 그 원두막같이 그 뭔가 이렇게 생겼는데 무덤같이 생겼는데 신라 첨성대는 큰 참 교묘한 건축물인 동시에 그 여자 치마같이 그 이 땅이 바로 여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자를 대신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365일 그 저기 동안에 그 새 돌아온 도라지를 낳기 위해서는 그 첨성대 같이 그 거기 첨성대랑은 바로 입체 달력이 바로 그게 중국에도 입체 달력이 없어서 그걸 한문으로 금척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척은 바로 그 첨성대 그것이 바로 금척이에요. 그래서 중국 놈들 당나라에서 금척을 달라니까 금척을 수경에다 묻어놨다 그랬어요. 근데 수경에 묻어놨다는 게 수경에 세우는 거예요. 일본 놈이 한국 이름 다친 것처럼 중국 놈들한테 속이느라고 수경에 묻어놨다는데 그 수경의 근본을 내가 찾은 게 바로 신라 첨성대. 첨성대가 에집트 피라미드나 장군청이나 중국에 있는 진시황의 무덤이나 그걸 대표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여자 치마같이 해서 그걸 바로 동지하지를 알고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 우리나라의 성지라고 하면 이제 살아있는 성지라고 하면 그 첨성대를 들 수도 있겠죠. 그 역사적인 그 역할 저기를 다 세워놓은 그게 바로 역사를 세우는 게 그게 첨성대. 첨성대는 바로 그 피라미드 대신에 피라미드보다 원래 있는 게 첨성대를 그 저기를 갖다 피라미드화 시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죠.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냐? 그게 수리산 또는 그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한국말하고 아주 비슷했었고 또 지금도 한국말하고 같은 단어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 한단 고기에 보면은 수미리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바로 슈메르를 수미리국으로 얘기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가 확실히 거기서 이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거리 갔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도 서양에서도 보면 슈메르의 역사 거기 원주민이 슈메르를 만든 건 아니고 어디서 데려온 종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그쪽 수메르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 수메르 땅으로 간 거지 농사를 지기.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주장할 때 수메르에서 일로 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은 그거 반박은 이제 내가 지금 첨성대나 저기 그 바벨탑 같은 거 그런 것이 지어진 연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차츰 불교하고 가까워져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와서 부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길이 그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메소포타미아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들이 동진해왔다. 우리 거기에 있던 우리 선조가 동진해온 것이 우리 민족인데 우리의 선조들이 그 길을 해서 천산남로를 해서 중국 장안성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파밀곤으로 해서 천산북로로 해서 스텝 지역으로 해서 몽골을 거쳐서 만주로 들어왔다가 만주에서 다시 황하로 내려간 게 바로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만약 그게 만약 그 메소포타미아 자체 발생돼 가지고 거기서 만일 왔다라고 하고 여긴 간 적이 없다 라는 거에 대한 그 반박 논리가 있을 겁니까? 반박 논리라는 것은 그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의 풍습 무슨
돌 100일, 네. 21일, 무슨 40일, 뭐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장례라든지 혼례라든지 애기 저기 하고 그런 풍속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같은 게 많이 남아있다. 남아 있어요. 그거는 고고학적으로 저기 아니라 고고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여기서 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장산으로 생각해. 삼신산. 뭐 수리산이요, 뭐라고? 수리산이 그 보통 얘기할 때는 뭐 독수리산, 뭐 수리산, 그게 바로 그 수메르 그 거기다 수메루. 그 소도 지역에는 그 저기가 있어요 또 솥대우에 그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세운 거 있잖아. 예. 그 솥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러기야 그게 저기. 기러기요? 솥대우에 앉은 게 기러기야.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남쪽에 이제 뭐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온 저기가 아니라 네. 북쪽에서 온 그 저기다. 기러기하고 관계 있고 그것은 그 혼례를 할 때 기러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에 의해서 민속적으로 이거 북방 천산북로의 문화를 파미르 공원을 거쳐서 온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파미르 문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오면 동진해 오면서 군데군데 그 문화를 놓고 올 수밖에 없잖아. 그것이 바로 중국의 한문이고 중국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저기가 2,500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중국 장안에 살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시황이나 한무제에 의해서 그 드라이버에 저기 돼서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 그 심리가 사람 하나둘 만날까 말까 했는데 땅 때문에 전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도라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기 지키려면 우리가 선족 그 발전된 나라인데 그것도 지키려면 몇 사람 죽여야 돼. 자기 가족, 자기 종족을. 네. 그러니까 새 나라 좋은 나라 땅이 풍부한 나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 통진해서 와서 불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아랍에서 마호메트가 생기고 또 원래 그 인도에 있던 그 라마교에서 저기 불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마교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인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삼신산 뭐 이게 나오고 그 삼신이라는 건 막 우리나라의 삼신 문화가 그래서 불교에도 그러면 예수는요? 어?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님 계통은 내가 그거까지는 지금 언급하기 힘든데 그도 우리가 동진해 오면서 우리는 사상을 전제했다.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종족의 일파에서 아마 예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서 동부가 만주죠, 만주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거에 대한 주장은 결국은 그 문화적 그 언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로 왔다고 주장을 한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간 거기에는 어디서 온 종족이 메소포타미아 갑자기 발전을 시켰거든. 거기를 땅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고 시각지를 뿌리고 막 하는데 그게 바로 한웅 시대. 그러니까는 그 농경 한마디로 그 목축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간 거다. 그 증거다. 내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선조들은 메소포타미아에 그 개발을 한 사람들이 그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그 말과 풍속, 갑자기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웅 시대 농사 짓는 법을 한웅께서 우리 일반 백성 민중에게 가르쳤다. 그것이 나와요. 나와요 이게? 그게 나와. 일본 고직이나 서기에도 천농인이라고 나요.
한웅인. 한웅인이라고 나와요. 아, 그 나온데 그게 그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이게?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그렇게 형성될 수 없는 그 근거가 있어. 배에서는 뭐가 나오고 또 음부에서는 뭐가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마에서는 뭐 누에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보식신이라는 게 죽었어. 죽어서 그 죽은데 입에서는 뭐가 나고 코에서는 뭐가 나고 입에서는 뭐가 나고 그런데 그게 다 우리나라 말이야, 일본 말이야. 아, 이제 이해가네. 아, 이게 이제 나왔다는 이게 이제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팥, 보리, 무슨 벼, 배. 그런 자료다 보려면은 일본의 뭐 동경대학교 뭐 도서관 뭐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 우리 고집기나 뭐 서기 같은 건 다 있지. 아, 근데 고집기나 거기, 서기? 거기 보면 가야 그 사람들은 일본 나라라고 없고 가야 아침 해가 비치는 곳, 저녁 해가 다시 하는 가야 내 고향 그리운 곳 뭐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럼 그때는 일본 한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야 갯나라야 다. 가야였어. 그때는 뭐 국적인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말도 그 일본의 나라도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서 이제 삼국 시대에는 그 장군이나 부족이나 이런 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일본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배 타고 간 사람들 죽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게 이게 사무라이라는 거예요. 싸움 싸우는 군인이 그러니까 기존의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원주민을 갖다가 제압하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간 사람들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갖다가 원숭이로다 표현했잖아요. 왜? 그런 그게,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원숭이 같다. 그러니까 원숭이 같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료. 사료라는 건 일본 말로 쌀을 갖다 사료라고. 사료 히메니 뭐니 그런 게 바로 한국에서 어떤 부인이 쌀을 갖고 왔다. 할매. 히메라는 건 여자 할머니 뭐.